대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기반시설 부족과 공사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공수영장 강사와 안전요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나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도내 초등학교 가을 수학여행이 무더기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분단된 남북 강원도의 문화재를 통해 상호 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보도, 첫 순서로 문화교류 현황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강릉 강문의 낮 최고 기온이 35.8도까지 치솟는 등 영동 지역은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강릉 강문 35.8도, 삼척 35.4도, 고성 간성과 양양 34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내륙과 중북부 산지에 30에서 80mm, 많은 곳에 120mm 이상, 남부 산지와 동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도 30에서 80mm의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속초시 금호동 구도심에 추진되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침수 등의 피해 대책뿐만 아니라 주차와 교통 대책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자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925세대 대규모 아파트 신축이 추진되는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인근 100여 명의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 공사로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이고 지난 태풍 카눈 때는 공사장에서 흙탕물이 흘러내려 침수 피해까지 입었다고 항의했습니다. 또 대단지가 들어서는데 주변 도로 확장 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통난과 주차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차 대란, 상습 침수, 이거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요구한 이 저지대 주택의 공영개발로 인한 지하 비밀범주장과 지상 공용주차장을 반드시 건설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지형이 낮고 노후된 구도심 지역에 제대로 인프라도 없는 상황에서 속초시가 아파트 신축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지난해 5월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이 절차에 따라 승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통 문제나 침수 피해 등도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최적의 대안이 이행되도록 사업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분들께서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염려하시는 도로, 교통, 주차, 침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시공사와 협의하여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측은 사업 승인 당시 심의한 대로 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비대위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태풍 당시 침수 피해를 입은 4가구와도 직접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회를 연 비대위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집단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날이 선선해지는 9월부터는 일선 학교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데요. 올해 초등학교 수학여행은 무더기로 취소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에 타고 가야 할 전세버스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학기 도내 초등학교가 계획하고 있는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은 모두 1,460건. 하지만 대부분 일정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제처가 내놓은 도로교통법 6건 해석 때문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6건 해석을 근거로 경찰청이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규격에 맞는 임차 가능한 버스는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없는 상황이며 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에듀버스는 316대.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이동하기에 적합한 차량이지만 모두 등하교 통학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활용 시간이 제한됩니다. 1박 2일 이상 일정이나 먼 거리 이동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세버스 업체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를 통학용 차량으로 사용하려면
각종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운전자 교육도 해야 합니다. 버스 외관을 이렇게 노랗게 칠해야 하고 좌석도 어린이 몸집에 맞는 크기로 교체해야 하는데 버스 한 대당 최소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개조한 차량은 관광 등 용도로 쓸 수도 없어 전세버스 업체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입의 50%가 초등학교 유치원의 모든 야외나 수학여행으로 되는데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한 손실이 나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어린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유권 해석과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얼마 전 공공 수영장들이 강사와 안전요원을 분리하지 않아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수영장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전문 인력인 강사와 안전요원 확보가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단장을 하고 이달 초부터 태백시가 직접 운영하는 태백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영장 측은 현재 안전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요원 업무를 하는 1명과 주로 수영 강습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으로 투입되기도 하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 1명은 수영장에 상주하지만 강사들은 안전요원실에서 CCTV로 수영장 이용객들을 살핍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늦을 우려가 큰 겁니다. 강사들은 강습이 없는 시간에는 안전요원 업무를 겸하는데 높은 업무 강도에다 생활체육 지도자급의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조건 때문에 안전요원 인력 채용이 어렵습니다. 지금 안전요원 한 분 계시고 강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안전요원을 교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강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월수금에 강습을 들어가시고 나머지 이제 그 다른 부분은 안전요원을 쓰시고 계시거든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의 강사와 안전요원들은 무기계약직의 준공무원 신분. 그런데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처우 때문입니다. 제초나 제설 작업에 불려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름에는 강사가 다 전원과 대초 작업을 하고요. 겨울에는 눈 치우던데 초만 다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수영장 항상 비는 거. 한 명은 배치해 줘야 되잖아요. 반면 삼척시가 종교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은 강사와 안전요원 업무를 철저히 구분하며 정원도 각각 4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수영 강사는 생활체육 지도자 2급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 안정된 급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안전요원 확보가 고민입니다. 안전요원에 대한 결연이 생길 때는 수영 강사가 그 안전요원의 활동을 대신하면서 수영 강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자율수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측이 강사들에게 안전요원 업무와 강습을 함께 요구하면서 결국 수영장 이용자들이 질 낮은 서비스와 취약한 안전 환경에 내몰리는 셈이어서 수영장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지역으로 남아있는 남북 강원도. 1395년 조선 태조 4년 때 강원도라는 행정 명칭이 만들어진 뒤 약 550년 동안 역사와 문화가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 아직 남북 강원도의 문화유산을 함께 고찰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MBC 강원 영동은 남북 강원의 유무형 문화재를 살피고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10차례의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남북 강원의 문화교류 현황을 홍한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남북 강원의 주민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문화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남북 강원도 민속문화축전이 처음으로 금강산 일대에서 펼쳐진 겁니다. 지난 1월 강릉에서 북으로 향하는 관문, 제진역을 잇는 동해 북부선 철도가 착공했지만 역 바깥철로에는 운행한 적이 없는 무경력 기차가 멈춰 서 있어 현재의 남북 관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남북 관계의 경색은 전통 문화의 세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남북이 각각 지난 2012년과 14년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했는데 같은 기원을 가진 노래의 등재를 따로 추진해서 노력이 배로 든 예입니다. 북한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무예 도보통지나 혼천전도 역시 남한에도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 것이 많아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공동자산이 북한 유산으로 또 남한 유산으로 따로 등재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 역시 아직은 북강원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화된 기록 준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당장 북강원도 문화유산에 대한 아카이브를 저희가 이제 구성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지금은 이제 남강원도에 대한 아카이브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고개장 끝나고 나면 추후에 이런 아쉬움 때문에 최근 강원문화재연구소나 고고학연구소 등 학계에서는 북강원 문화에 대한 고찰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사 편찬실부터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강원도에 대한 북강원도 도사, 또 북강원도에 있는 이제 불교 유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2018년 씨름의 남북 공동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나 남북 불교계가 손을 잡아 낳은 북한 금강산의 신계사 복원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됐을 때 이룬 성과입니다. 남북 강원도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발굴, 또 진흥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그런 거버넌스를 강원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조직이 된다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그 자연지리, 인문지리 이런 모든 자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고학계나 미술사학계나 건축학계라든가 이런 학계들이 모여서 포럼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남북 강원 간 화해와 협력의 물꼬가 트이고 공동 연구와 대화가 오고 간다면 강원의 기록유산과 무형유산이 세계의 문화재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중대형급 다목적 헬리콥터 구매를 추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소방 업무용 다목적 헬기와 부속 장비 한 세트를 구매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열흘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배정 금액은 한화 350억 원이며 입찰 방법은 직접 입찰 방식으로 강원도는 장비 인도 후 3년 또는 비행시간 1000시간까지 하자 보증 조건을 걸었습니다. 강원교사노조가 최근 강원도 교육청에 강사 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 철회를 요구하자 강원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그동안 강사 직군이 1년 단위의 짧은 계약직이라는 처지 때문에 고용 불안에 시달려왔는데 이를 반대하는 교사노조에 대해 왜곡된 노동인식을 갖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강원도 교육청이 2025년까지 영어회화 강사 등 500여 명의 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자 교사노조는 어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저녁 강릉시 연곡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k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50대 현직 경찰관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경찰관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였다며 이 경찰관의 보직을 해임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선원 임금 체불 실태를 점검합니다. 동해수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선원 근로감독 활동을 벌입니다. 점검을 통해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정산 대책을 마련해 추석 전까지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원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강릉시가 올해 1월부터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합니다. 강릉시는 올해 2억 5,600만 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25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다음 달 22일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강릉시는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보호,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모아 올해 12월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삼척 지역의 대표적인 새벽 시장인 번개시장이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삼척시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현대적인 시설로 정비하기로 하고 사업 방향과 장터 입지 등에 대해 상인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삼척 번개시장은 매일 새벽 한시적으로 문을 열고 인근 항포구에서 잡은 수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사고 파는 곳이지만 지난 3월 불이 나 점포 10여 동이 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